광복절 하루 전에 대통령이 칼을 뽑았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칼 이미 15년 전에 칼집에 들어간 거고요. 날도 무뎌졌고 휘두를 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오늘은 그 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대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대통령이 꺼내서 흔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친일파 재산 1,500억을 국가로 가져오라고. 마치 역사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쇼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무현 정부 때죠. 국회에서 법이 2개 통과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 두 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팔아넘기고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그 돈을 국가가 다시 뺏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가 2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진상규명위원회, 누가 친일파인지 명단을 만드는 곳. 또 다른 하나는 재산조사위원회, 그 사람들 재산 중에서 친일로 얻어낸 걸 찾아서 국가로 가져오는 곳.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뭔가 될 것 같았어요. 2006년부터 이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68명, 약 2,300억 원어치를 환수 결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의 고고학이었다는 겁니다. 100년 전 재산 취득 경위를 입증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당연히 소송으로 버팁니다. 재판 하나가 수년씩 걸리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증거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치적 부담은 계속 커지고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치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 명단에 여야 구분 없이 정치, 재계 거물들의 부친 조부가 등장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부친도 있었고 그건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위원회를 연장하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했는데 그 합의가 끝내 안 됐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 소리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원회가 해산된 지금은 새로운 친일파 지정이나 새 재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 중에서 소송이 끝나지 않은 것, 그것만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새 칼을 꺼낸 게 아니라 창고 구석에서 녹슨 칼을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휘두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친일파라는 단어에 반응해요. 마치 내일이라도 대대적인 심판이 시작될 것처럼 그 착시를 이용하는 거죠. 현실은 집행 가능성 제로에 가깝고 정치적 효과는 100점인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광복절 전날 대통령의 한마디가 역사의 정의처럼 포장된 정치적 이벤트로 들리는 이유, 바로 이 위원회의 탄생과 해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칼은 오래전에 칼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들려오는 건 날카로운 진실이 아니라 무대 위의 금속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소리에 박수를 칩니다.